자, 숙제 풀이 해볼까? 자, 간다. fx가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그 다음에 gx도 뭔가 식으로 나와 있어요. 처음에 뭐 하고 있어? 이차 함수와 x축이 뭐 한다? 만나는 점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뭐 해야 돼? 둘이 연립해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인데 얘가 접한다라고 하면 무슨 근? 중근을 갖는다.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준다라고 했었죠. 색깔 바꾸지 말자. 그래서 뭐로? 당연히 판별식으로 넘어가야 되고 그거와 관련된 게 보기 기억에 있네. 기억은 보자마자. 그래서 참, 두 번째 GX 간다. 이번에는 역시 주어는 여기 있죠. fx의 그래프는 직선과는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만난다. 일단 만난 점이 두 개는 생겼다. 그치?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자. 뭐야? 이번엔 fx 쓰고 갈까? fx는 gx. 그래서 마이너스 gx는 0으로 고친 다음에 둘이 저 ax 플러스 b랑 cxd 뺐다.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cx 플러스 b 마이너스 d는 0. 그게 만나는 점이 어디 하나 어디 하나? 2사분면 하나 1사분면 하나. 맞죠? 그래서 뭐야? 얘의 한 근은 음수. 2사분면이니까 x좌표 음수. 음수 근 하나, 양수 근 하나. 음근, 양근이라고 쓰죠. 자, 그러면 이 음근, 양근을 분명히 아직 니은디귿 안 봤지만 어디로 넘어갈 수 있냐면 더하면 어떤지 몰라. 물론 그것도 그림을 이용하면 좀 찾을 수 있는데 당장 딱 이것만 보고 찾을 수 있는 건 뭐다? 두근의 곱. 어떨까, 주은아? 음수겠죠. 왜? 양수 하나, 음수 하나 곱했으니까 당연히 음수. 그거 물어볼 겁니다. 예, 안 물어봤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거로 넘어가는 게 언제 나오냐면은 여러 가지 부등식을 배우고 나면 나올 거야. 고등학교 그 고등수학 1에서 고등수학 공통수학인가? 공통수학이네. 공통수학 1에서 제일 어려운 내용. 바로 어디? 7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라고 부르는 녀석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제일 난이도가 높거든. 그쪽으로 넘어갈 기본 단계 중에 하나 적어 있다. 알았지? 자, 어쨌든 지금 당장은 이건 물어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될 것 같아? 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치?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둬야 될까? 오케이, 땡큐. 요걸로 넘어가자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4b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현재 0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식 조금만 바꿔주면 b보다 d가 뭐해? 더 크대. 자, 그럼 여기서 만들어보자. a제곱 마이너스 4d는 어떨까요? 더 큰 놈을 뺀 거야. 어떻게 될까? 자, a제곱에서 4b를 빼면 0이야. a제곱에서 더 큰 놈을 빼면은 당연히 음수 나오겠지. 됐죠? 그래서 뭐다? 요 녀석을 4로 나눈 거. 아, 이거 쓰이네. 4분의 2제곱 마이너스 d는 음수일 겁니다. 니은은 땡이네요. 탈락. 이 똑똑인데. 그 다음에 저기 디귿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EAC, 제가 힌트 아닐까? 저 EAC는 어디서 만들어질까요? 그렇지. 요놈 제곱을 하다 보면 만들어지고 이걸 갑자기 제곱을 언제 할까? 판별식에서 쓰겠지. 판별식을 써보자. A-C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B-D. 얘가 어때야 돼요? 반드시 두 개의 서로 다른 근이 나와야 되니까 양수겠네. 그러면 얘는 일단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4B 플러스 4D가 양수다. 여기서 남은 것만 써볼까?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 C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4D. 근데 A제곱 마이너스 4B는 0인 거 알고 있으니까 사라져도 되는 거지. 그럼 양수가 네, 맞네요. 맞네요. 그럼 디귿은 참. 끝. 답은 몇 번? 3번. 됐니? 됐죠? 가보자. 615번. 이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킵니다. 방정식 fx는 0의 실근의 곱을 찾아주세요.
자, fx 는영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에 대한 내용은 말 그대로 저 방정식을 만들어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fx라는 함수와 y는 0, x축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두 교점의 x좌표에 대한 곱을 찾아주세요라는 문제로도 나올 수 있다, 그치? 해석될 수도 있겠다, 그치? 어쨌든 가나다 보면서 가자. 일단 F1은 이에요. 이거는 너희들이 이제 나중에 여러 가지 함수를 배울 때마다 항상 얘기가 나올 텐데 1 넣으면 입니다라는 거는 저 1,2라는 점이 특수한 점이 아니고서야 나머지는 마지막에 남은 미지수 하나, 뭐 최고차의 개수면 최고차의 개수, 상수항이면 상수항 하나 딱 남았을 때 마지막에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라서 마지막에 보는 게 좋고. 알았어요? 근데 만약에 저 F1은 2가 아니라 꼭지점의 좌표가 1,2라고 아까처럼 나오면은 그거에서부터 함수의 식을 만드는 거고. 알았죠? 자, 어쨌든 지금은 1,2는 마지막에 대입하도록 하자. 그럼 최대값은 4다. 최대값이 4라는 얘기는 fx의 생김새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지. 그럼 만약에 우리가 fx를 최고차의 개수 최고차의 개수가 a라고 했을 때 a는 어떤 수도? 음수다라는 거 알아야 된다. 양수면 최소값이 나왔겠지. 최대값이 나왔다는 얘기는 최고차의 개수는 반드시 음수라는 얘기가 되고 그때 y좌표가 4라는 얘기야. 그럼 미수를 어디로 잡을까? 몰라. b라고 잡을까? 그러면 우리는 fx를 어떻게 잡아? a의 x-b의 제곱에 플러스 4로 잡으면은 여기서 a가 음수라는 말만 하면은 최대값이 4다라는 말 쓴 거죠. 오케이. 그 다음 fx 요 녀석. 자, 이거 중요하죠. fx가 마이너스 10이 된다. 이거를 아까 말한 것처럼 방정식 그냥 식으로 주절주절 하는 게 아니라 두 함수가 만나는 것이야. fx라는 함수 여기 그려놨잖아. y는 마이너스 10. y좌표가 마이너스 10이 되는 곳이 있다. 근데 그 두 놈이 합이 6이라는 거는 뭐다? 평균이 3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즉 대칭 축을 알려주는 겁니다. 합이 6이라는 거는 중점은 3이겠지. 왜? 합에 2로 나눈 게 평균이잖아. 중점이잖아. 그래서 fx를 그냥 fx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얘기했던 거고, 그럼 이제 가에서 아까 말한 대로 미수 하나 남았지. 그럼 이제 2는 a의 1-3의 제곱 플러스 4. a는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나옵니다. 끝! 그러면 한 번 더 쓸까? fx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3의 제곱에 플러스 4. 됐음? 그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야? fx는 0. 요거 전개해서 는 0. 양변은 몇 배? 양변은 마이너스 2배? 그러면 얘는 사라져버리고 마이너스 2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8. 그러면 한 번 더. 자, 두근의 곱은 1. 답은 몇 번? 1번. 끝. 어때요? 할 수 있겠죠? 다음 19번 갑시다. 시은이 19번부터 전부 다요. 해야 돼. 자, 지난번에 했던 얘기야. 이건 풀었나? 지난 시간에 혹시? 안 풀었지? 그냥 이렇게 풀면 돼. 방향만 잡고 끝났지. 이건 풀었어? 밑에 거 가자. 자, 뭐 최대 최소의 차를 구하라고 하든 최대 최소를 모두 구하라고 하든 뭐 똑같으니까.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이차함수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 그럼 뭐 해야 된다? 최대 최소 구하면 뭐 하자? 주나? 저거 얘기하세요. 계속 얘기하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하라 그랬어? 그래프를 그립니다. 무조건 그래프. 물론 그래프 안에 꼭지점이나 뭐 축이 표현이 되기는 하겠지만 꼭지점이 꼭 목적은 아니란 말이야. 축 어디야? 1이겠죠. 그 안에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를 보자. 그러면 눈으로 최대 최소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겠군. 마이너스 1일 때 y좌표가 최소겠군.
풀면 끝. 그래서 1 넣어주면은 a 플러스 2 최대값.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얼마냐? a냐? 그게 최소값. 둘이 빼주면 얘 틀렸어요. 나 뭐 실수했니? 아, 마이너스 16이다. 마이너스 16이다, 그지? 그래서 둘이 빼주면은 답은 18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알았지? 요걸 이제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619번도 똑같아. 자, 근데 요건 별표 하나 쳐놔야 될 것 같은데? 지워도 되나? 자, 이건 어차피 질문은 아니었으니까 너희들 질문은 19번은 내가 별표 치라고 하는 이유. 일단은 시작은 똑같아. fx의 최대 최소에 대한 내용이 나왔으니까 뭐 해야 되겠네? 그래프 그려야 되겠네. 최고 차이 개수 1. 좋아. 그런데 이번에는 뭘 몰라? 축이 마이너스인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게 어떤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지? 여기 힌트가 나와 있긴 하지만 요 A의 정확한 크기를 모르지. 그래서 너희들이 이게 경우에 따라서 이게 없으면 이 말이 없으면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어떻게? 여기에 있을 때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에서 나올 때 요렇게 있을 때 최소값이 마이너스 2 축에서 나올 때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나올 때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2에서 나올 때 세 가지로 다 분류를 해서 풀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별표치라고 한 거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좀 다행이네. 왜? A가 음수야. A가 음수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A는 양수라는 얘기 아니냐? 그러면 분명하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은 여기 있을 수밖에 없지. 그럼 최소값은 반드시 어디서 나오겠네요? 마이너스 1에서 나올 수밖에 없겠네. 그래서 F 없냐? F 있네. F-1을 구하자. 얼마야? 1-2A 플러스 B. 자, 여기까지 구한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1-2A 플러스 B가 뭐다? 4가 나온다. 그걸 만족하는 정수 AB를 찾아주세요. 그러면 이 정수 AB 찾기는 보통 말 그대로 AB에다가 아무거나 막 때려 넣어보는 거야. 일단 둘 다 음수라고 했으니까 어디서부터 출발해봐. A보다 작은 마이너스 1과 그거보다 더 작은 마이너스 2부터 출발을 해봐. 그렇게 하나하나 넣다 보면은 분명히 순서상 나와질 겁니다. 알았죠?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다고요? 안 되죠? 얘는 플러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2니까 되네요. 뭐야, 끝났네? 뭐야, 한 방에 찾아버렸네? 에이, 답은 2. 그럼 나머지는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알았죠? 끝.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답을 구하는 거, 요 부분 있지. 나중에 너희들이 이제 조만간 우리 할 거야. 여러 가지 방정식 배우고 나면, 오늘 배우는 게 여러 가지 방정식이거든. 오늘 거 하고 나면은, 시간이 되면은 오늘, 시간이 안 되면은 다음 시간에 연립 방정식을 하나면 그 안에 부정 방정식이라는 거 배우는데, 그 안에서 훨씬 다양한 얘기들을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어쨌든,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저거 그래프로 해석해야 된다까지만 알면 되겠고, 저 단 A가 B가 어쩌고 저쩌고 다 저거는 내용이 빠져서 더 어려운 문제 만들 수 있고 학교 서술형에서 2단원을 포함하게 되면 제일 많이 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어. 축의 위치를 몰라. 그래서 범위를 만들려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서 최대 최소가 등장하는 방향이 다 달라져. 그걸 너희들이 1번 어떤 경우, 2번 어떤 경우, 3번 어떤 경우를 푸는 과정을 다 보고 싶은 거. 그걸 서술형에서 제일 많이 냈었는데 2차 함수의 최대 치수가 사라져버린 너희들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주류가 될지는 나도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알았죠? 자, 간다. 그럼 두 번째로 풀고 싶은 건 바로 이건데 너네 623번은 잘 했냐? 자, 626번을 풀려면 623번을 해야 돼서 이거 잠깐만 빠르게 하고 갈게요. 요거 유형 이름이 뭐라 돼 있어? 공통된 부분 어쩌고저쩌고라고 하고 있냐? 공통된 부분 어쩌고. 공통 부분이 등장하면 뭐해 우리? 항상 치환을 합니다. 지금도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가 반복되고 있잖아. 똑같은 식이 반복되고 있으면 얘를 뭐로? t로 잠깐 렛 두자. 치환을 합시다. 그러면은 뭐 한다? 치환된 새로운 문자에 대해서 함수를 다시 나타내요. 그러면 뭐야?
2차식이 됐고 그 녀석의 최대 최소 찾으러 가면 되잖아. 맞지? 자, 그냥 이 상태로 풀려면은 4차 함수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 못 푼다. 그래서 지원을 한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전에도 수학의 정석 얘기했는데 수학의 정석에 보면 그런 말 나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뭐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를 남기냐? 이름 남기냐? 이름을 남기고 문자는 죽어서 범위를 남긴다. 뭐 이딴 말을 하고 있어요. 유지해서 내가 한 말은 아니야. 정석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새로운 문자를 너희들이 만들게 되면 있잖아. 항상 뭐 해주세요? 범위를 구하러 가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놔. 네, 그렇게 기억한다기보다는 여기서 너희들이 이해해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범위가 어떻게 주어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지 다 알잖아. 예를 들어서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최소는 당연히 여기서 나오겠지.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축에서 나올 거 아니야. 범위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왼쪽에서 나올 거고. 그럼 범위가 어떻느냐에 따라 최대 최소가 발생하는지 안 하는지도 또는 어디서 발생하는지도 다 달라지는 거 알잖아. 그럼 너희들은 먼저 당연히 t의 범위에 따라 달라지겠네. t의 범위 찾으러 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지원을 했으니까 당연히 범위 찾자. 이거 기계적으로 가지 말고. 알았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t의 범위가 필요하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그럼 다시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나중에 자주 하게 되는 얘기가 나중에 정수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를 만족하는 정수 K의 개수는 그런 식으로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는 범위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범위를 물어보는 거는 최대 최소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아. 왜? 범위는 항상 최소값보다 크거나 같고 최대값보다 작거나 같겠지. 그래서 t의 범위를 구하자고 그 말은 t의 최대 최소. 요 녀석의 최대 최소 찾기로 또 한 번 더 2차식의 최대 최소 찾으러 가면 된다는 얘기야. 알았니? 그래서 x에 대한 2차식 그게 t죠. y좌표가 t죠. 축은 어디? 마이너스 2. 그리고 x의 범위가 따로 없으니까 얘를 기준으로 최소값만 나오네.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얼마냐? 마이너스 4냐? 그래서 t는 항상 어떻다?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다. 최대값은 없으니까 계속 커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 범위에 의해서 최대 최소를 다시 한번 또 찾자. 이번에는 뭐야? t에 대한 2차식. 축이 어디예요? t는 2. 그래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최소값은 어디서 등장한다? 2에서 등장하겠네. 그래서 이 넣어주면 얼마니? 마이너스 14? 그게 답인 거지. 알았죠? 됐죠? 큰일 났다. 애들 졸려한다. 와. 됐죠? 예. 끝. 자, 요렇게 푸는 겁니다. 뭐 다들 잘 했으니까 질문이 아니겠지. 신이 알겠지? 자, 근데 질문 626번으로 가보자. 그럼 똑같잖아. 뭐 쟤는 이미 지원을 잠깐 해놓은 거야. 어떤 거? 마지막에 구하는 거. fx의 제곱에 플러스 4fx의 플러스 5. 마치 f로 치환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너희들한테 필요한 건 뭐다? f의 범위. 그게 필요하겠네. 그 f의 범위 찾으러 가야지. 그 f를 설명하는 게 바로 앞에 있잖아. 근데 이제 너희들한테 귀찮게 절대값을 씌워놓은 것밖에 없지. 됐나요? 마이너스 1이야. 땡큐. 그럼 너희들이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또 찾아야 돼. 왜? f의 범위,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할 거고 이 녀석의 범위를 구한다는 얘기는 최대 최소 찾겠다는 얘기잖아. 또 이제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러 갈 거야. 그럼 절대값은 들어갔을 때 뭔가 그래프가 독특하게 그려지는 경우가 지금 현재 너희들한테는 없을 거야. 그래서 뭐 한다? 절대값을 풀어야 됩니다. 절대값을 푸는 방법은 x의 범위를 내가 임의로 쪼개는 거죠.
그럼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이 함수를 그려주고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이 함수를 그려주면 돼. 자, 이 함수 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1. 그래서 여기가 0이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음수 어떤 걸 기준으로 이렇게 그려졌을 거고 우리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이것만 갔어요. 두 번째 얘는요. 0보다 작은 범위만 볼 거야. 근데 축이 어디야? 양수 2분의 1. 그럼 또 양수 2분의 1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겠지. 뭐야? 0일 때가 최소네. 얼마? sorry. 마이너스 1이네. 최대값은 딱히 존재하지 않아요. 그 말은 범위는 어떻다? 마이너스 1보다 역시 크거나 같다만 존재하는 거지. 최대값은 없으니까 계속 커지는 거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여기 있는 함수에 대해서 또 갑니다. 한 번 더. 축이 어디예요? f가 마이너스 2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요. 그래서 최소값은 어디서 나온다? 마이너스 1에서 나온다. f 자체에다가 마이너스 1이라고 생각하자. 쇽쇽쇽 넣어주면 얼마? 3. 끝. 그래서 아까 이 문제는 이 몇 번이었지? 623번이었지. 623번 문제는 혹시 t의 범위를 안 구했더라도 운 좋게 맞았을 거야. 왜? 하필이면 t의 범위가 축을 포함을 하다 보니 이거 안 찾은 사람들도 축에서 나오겠지 뭐 라고 해서 했으면 답이 나왔어. 답이 안 되니? 근데 이 문제는 일단 하고 답 수정하자. 근데 이 문제는 뭐야? f의 최대 치수를 가지고 범위를 표현을 해봤더니 축을 포함하지 않게 이쪽으로 가버렸지. 그러다 보니까 최소값이 엉뚱한 데서 나오다 보니 그거 범위 f의 범위 안 찾고 그냥 나 축해야지 축에서 최소값 나오겠지 뭐 했던 사람들은 다 틀렸겠죠. 항상 알겠죠? 예. 3이 아니라 2네? 그거 얘기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 2입니다. 끝. 633번은 이거는 비슷해. 이거 내가 몇 번이야? 631번? 요거 지난번에 이거 예전에 항등식에서 했었다 그치? 라는 말만 하고 넘어갔었죠. 이 문제. 그때 뭐라고 했었냐면 무엇을 만족하는 실수 AB에 대하여 또는 AB로 하자. 그 뒤에 나오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항등식 문제가 있고 2차식에 대한 최대치수 문제가 있다고. 근데 이 항등식이나 2차식이 전부 다 AB를 가지고 만들어 놨을 거야. 그래서 두 문자에 대한 항등식이나 두 문자에 대한 2차식의 최대치수를 그냥 푸는 게 아니라 항상 이 만족하는 AB에 대한 내용을 B는의 형태로 고쳐서 얘를 항등식 만들고자 하는 최대치수를 구하고자 하는 2차식에 대입을 해줍니다. 그러면 항등식도 2차식도 전부 다 문자 A 하나에 대해서 답변이 됐을 거야. 왜? B가 다 A로 바뀌었거든. 그래서 A에 대한 항등식, A에 대한 2차식의 최대치수로 바꿔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다? x-y 플러스 4는 0을 만족하는 실수 AB. 그래서 이 상태에서 대입을 하러 갈 건데 굳이 y는 의 형태로 꼭 고치라는 건 아니야. 두 번 대입해야 되잖아. 귀찮지? 그래서 한 번만 대입하자. x 대신에 y-4. 그래서 대입을 슝 해요. 그러면 y-4의 제곱에 플러스 y제곱에 마이너스 4y. 뭐 굳이 쓰자면 2y 제곱에 마이너스 12y에 플러스 16에 대하여 최대치수 찾아야지 하면 되는 거거든. 알았음? 자, 그런데 지금 질문이 뭐야? 33?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36도 질문이냐? 아니네.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문제가 있는데 없다 여기는. 자, 33번 일단 너네 질문으로 가보자. 그래도 마찬가지야. 뭐 해줘야 돼? 이차함수 위에 있는 A, B 뭐 해야 돼? 그거를 만족하는 AB에 대하여 이 녀석의 최대치수를 찾아주세요. 그럼 뭐야?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한 번만 더 쓸게. 요 녀석에다가 뭐 한다? 대입을 한다. 그래서 3의 제곱 그대로 가고 마이너스 2에다가 b 대신에 집어넣는 게 가장 심플한 대입이겠죠? 끝!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아주면 돼. 요식 다시 한번 써볼까? a제곱에 플러스 8a에 마이너스 4의 최대 최소. 지금은 최대. 근데 항상 조심해야 돼. 요 문제와 요 문제의 다른 점. 얘는 축에서라고 하면은 맞지만 얘는 축에서라고 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답이 틀렸던지 아닌지는 모르겠다. 자, 뭐 봐야 돼? 항상 최대 최소 구하려면은 범위. 2차식의 최대 최소면 x의 범위. 그지? 그 범위를 여기서는 말 안 했었어. 근데 그 범위를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요거잖아. 이게 뭐야? A의 범위. 어디 갔어? 요걸 써야겠다. A의 범위. 마이너스 6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그럼 그거에 의해서 최대 최소를 다시 가야죠. 알았음? 그게 다행히도 축을 포함하면 땡큐. 축을 포함 안 하면은 다시 가야지. 자, 간다. 최소 아니네. 최대니까 무조건 달라지네. 그래서 범위 마이너스 6이 좀 더 가깝죠. 0은 좀 멀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 요만큼부터 요만큼까지만 볼 거다. 최대값은 0에서 발생. 답은 마이너스 4. 끝. 알았음? 맞아. 근데 왜 없을까? 이 문제를 바꿀 수 있나? (634번) 질문 아무도 없어? 자, 634번 잠깐만 좀 보고 갈게요. 내가 아까 뭐 말하려고 그랬냐면 범위를 제공하는 문제들이 있어 라고 했어. 정확하게 말하면 범위가 있는 문제들이라고 할게. 근데 범위를 대놓고 지금 이 문제 633번 너희가 질문한 이 문제처럼 대놓고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634번처럼 숨기는 문제도 있어요. 그게 더 어려워. 자, 너네 이거 x는의 형태로 고쳐서 대입을 하면 풀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왜? x는 y에 대한 2차식으로 정리되니까 집어넣으면 4차식이 되거든. 풀 수 있어 없어? 못 풀겠지? 우리는 2차식으로 가야 최대 최소 풀 수 있겠지. 그래서 이 녀석은 대입을 하는 방식이 뭐다? 2y 제곱을 x-1로 대입을 해야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대상 한 번만 더 쓰고 대입하자. 여기서 2y 제곱 대신에 x-1을 쓰면 되겠네. 그럼 바로 암산해도 됨?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됐을 거야. 이 녀석의 최대 최소 찾아야지. 근데 x의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만 찾아야 돼 너네들은. 자, x의 범위 어디 숨어 있어요? 바로 실수 y. 그게 뭐? y가 실수면 제곱을 하면 양수잖아. 0 아니면 양수잖아. 그래서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만 봐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건 맞아서 질문 안 했을 것 같은데 범위를 찾은 사람 몇 명 없을걸? 맞은 이유 다행히도 1이 여기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최소는 축에서 나와주거든. 근데 서술형이었다? 범위 안 썼으면 100% 감점. 알았음? 그래서 실수 어쩌고저쩌고 나오고 제곱식 나오면 있잖아. 범위를 숨겨놓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감점 요소 꽤 커요. 일단 답 좀 빨리 구하자. 너네 지금 죽을라 그런다. 말소 이렇게 나올 거야. 알았죠? 알았죠? 끝. 쉴까 시연아? 또 잘하는 새싹 지근지근 밟을 수도 없고. 그래 잠깐 쉬었다. 자, 갑니다. 자 642번 이 문제 중요한데 넘어가. 뭐랑 같이 좀 봐둬야 되냐면 앞에 있나? 요거랑 같이 봐야 된다. 637번이랑 642번 같은 문제 잘 봐두세요.
그리고 그거 말고 주변에 있는 문제는 또 다른 유형이고. 자,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활용형 중에 제일 자주 나오는 게 너무 대충 그렸다. 요거랑 이게 아니지. 요거랑 두 개 자주 나옵니다. 얘는 반드시 없더라도 뭐 터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만 나오거든. 없더라도 너희들이 스스로 좌표 평면을 만들어줘야 돼요. 지금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요 꼭지점, 나는 항상 오른쪽 위로 갈 거야. 너희들은 뭐 편한 점의 좌표 하나 잡으세요. 그래서 좌표를 이용해서 넓이의 최대 최소를, 둘레의 최대 최소를 가면 되고, 얘는 닮음을 이용을 합니다. 뭐랑 뭐의 닮음? 요 놈과 요 놈의 닮음. 요렇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물론 여기로 가도 되고. 자, 지금은 뭐 C라는 점의 좌표를 잡자. 미지수로 A, 그러면 Y좌표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이 되면서 둘레의 최대 최소를 항상 물어보거든. 둘레를 구해보면 됩니다. 2차식의 최대 최소에서 나오는 활용형은 항상 누군가의 최대 최소를 찾으라고 하고 그 누군가를 식으로 쓰기만 하면 알아서 2차식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래서 둘레는 어떻게 하면 돼?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더해서 2배 하면 되죠. 가로의 길이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살려서 2a로 잡으면 되고 높이는 y좌표 자체가 높이가 되죠. 그래서 뭐 한다? 둘레의 식을 구해보자. 뭐야? 더해서 2배. 암산해도 되죠?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6.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으면 돼. 그리고 요 문제는 좀 이따가 볼게요. 너희들이 질문한 42번이거든요. 자, 근데 둘 다 서술형으로 진짜 많이 나오고 둘 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은 활용형의 2차 함수의 활용형에 대한 최대 최소의 문제의 제일 중요한 거는 범위다. 범위가 보통 배점이 그래서 2점 정도 될 거야. 한 5점짜리 만점 중에. 범위 썼냐 안 썼냐 때문에 정말 답이 아니라 그 채점이 많이 이제 갈라져요. 알았죠? 범위. 그 어디에 너희들의 범위에 있니? 바로 요거야. 1사분면이 있어야 되니까 X좌표에 해당하는 A가 0보다는 커야 되고 여기 루트 3보다는 왼쪽에 있어야지. 그래서 A의 범위 0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아요. 등호가 안 붙거든. 그래서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축을 알아서 포함을 하고 있을 거야. 무조건 축에서 최대값이 나오는 거는 맞는데 그래서 지금처럼 객관식이면 그냥 축 찾으면 돼. 1이죠. 근데 너희들은 서술형이다. 무조건 이 그림을 그려서 범위 확인해서 축에서 나오겠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점수 많이 갈라져요. 어쨌든 답은 8.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면 너희들이 이제 질문한 642번은 보여? 요 그림 반쪽이지만은 보여? 닮음을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기준으로 가볼까? 몇 대면? 1대 2. 그러면 너희들은 미지수를 A와 2A로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요 사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된다. 넓이의 최대 최소가 먼저 나왔죠. 그래서 넓이를 구하러 가봐. 넓이를 구하는 재료. 가로 요거죠. 10-a. 세로 2a. 전개해보면 마이너스 2a 제곱 플러스 20a 제곱을 해요.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이 녀석의 최대 최소를 찾는 거는 맞는데 그때 범위가 항상 중요하지. 당연히 축이긴 해. 근데 범위. 자, 여기서의 범위는 그 점이 어디에 있느냐. 항상 1사분면, 뭐 2사분면, 뭐 축의 오른쪽 이러면서 얘기가 나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는 범위는 항상 모든 길이가 싹 다 양수여야 된다. 그래서 누가 A가 0보다 크다. 여기도 마찬가지. 모든 길이들이 다 양수가 된다 해서 A의 범위가 만들어져요. 0보다 크고 10보다 작다. 그러면은 축인 어디를? 5지 지금. 5를
포함을 하면서 0이 여기 있고 10이 여기 있으니까 등호가 없으니 당연히 축이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 여기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거야. 물론 지금은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시는 아니라서 이건 계산 안 해도 되고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요거. 뭐 할 때 넓이가 최대가 될 때, 즉 A가 5가 될 때 그때 둘레를 구하시오니까 둘레는 다시 한번 계산해야 되겠지. 얘는 5, 얘는 10. 답은 30. 알았음? 끝. 여기까지. 두 개 학교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알았죠? 2차 시간에 내접하고 있는 사각형은 항상 둘레의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 나올 거고 둘레를 구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또는 뭐 아무 점이나 어느 한 꼭지점, 어느 한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둘레를 식으로 써주면 2차식 나올 거고 삼각형 안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형태는 닮음을 이용해서 너희들이 미수를 잡아주고 항상 넓이의 최대 최소 물어볼 겁니다. 그 넓이를 구해보면은 알아서 2차식이 나와 있을 거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둘 다 범위를 써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알았죠? 끝. 정리할 있는 사람들은 얼른 정리하시고 다 되면 다시 9번 가보자. 와, 오늘 진도 어떻게 나가냐. 자, 간다. 방금 그 직선의 방정식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걸 왜 물어봤냐면 사실 요 문제의 풀이가 두 가지로 흘러가거든. 이거 649. 지금처럼 그냥 AB를 구하세요라는 문제가 아니라 넓이의 최대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로 공수투에서 또 나옵니다, 이거. 그리고 공수투에서 직방을 하고 나면 이게 나오고 원방에서 또 나와. 계속 나올 거거든, 이 유형 자체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면 너희들로 치면 미적분 1, 옛날 과목으로 치면 수2, 2학년 2학기 거. 거기에서 이거랑 비슷한 문제가 또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유형이라서 이거는 잘 기억해둬야 된다. 자, 649번 지금 일단 공수 1 내용으로만 그냥 설명을 하고 방향만 보여줄게. 일단 얘를 푸는 방법이 그림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차함수가 있고 AB가 있어. 고정되어 있는 하나의 점이죠. 그때 어떤 삼각형을 만들래. 어떤 삼각형? A의 좌표가 X좌표가 1과 4 사이니까 호가 아니라 뭐예요? 곡선 AB를 따라서 이차함수 위에. 알았죠? 그때 AB 바깥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지. 어쨌든 C를 뿅 잡아서 이 삼각형의 넓이에 대하여 최대일 때를 찾아보래. 오케이? 자, 이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이차함수와 만나지 않는 상황에서 요 점 AB가 줄 거야. 정확하게는 A랑 B라는 점의 좌표를 주고 직선 AB 위에 이러면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단어에서 등장을 할 텐데 어쨌든 방법은 똑같아요. 요 위에 있는 어떤 C를 잡으면서 삼각형 ABC에 대한 넓이가 최소인 상황을 찾아보라고 할 거야. 그때 둘 다 밑변의 길이는 고정이고 높이만 바뀌어. 밑변은 아직까지 구하진 않았지만 구하려면 구할 수 있는 상황이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AB의 좌표가 지금 내가 안 잡았는데 주어져 있을 거고 밑변의 길이는 고정입니다. 상수야, 상수. 근데 높이만 바뀌어가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 높이가 최소면 되고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고 하면 높이가 최대가 되면 돼. 그게 항상 어디냐? 기억하세요. AB와 평행하면서 접할 때 접점이 바로 높이가 제일 커지는 상황이야. 여기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직선 AB와 평행하면서 이차함수와 접하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때 그 접점의 좌표가 바로 높이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알았나?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되는 거는 뭐다? 이 직선의 방정식. 이거잖아.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건 할 수 있죠. 이건 직선의 방정식 안 배워도. 그래서 너희들은 뭐 한다? 그놈과 평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이렇게 간다. 플러스 K. K만 모르는 상황이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하러 가야 돼? 이 함수와 이차 함수가 뭐 하는 상황? 접하는 상황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양식할게. x제곱에 마이너스 5x 플러스 5 플러스 k 맞지?
는영이 접한다? 판별식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0이면 되고 K는 4분의 5가 나올 거야. 그게 이제 요 직선을 만들게 된 거지. 그럼 너희들은 뭐 찾으면 돼? 그때의 접점의 X좌표를 구해주면은 A가 만들어진 거고 직선에다가 대입하면 Y좌표 B가 만들어지는 거죠. 알았나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이고야. 그래서 K 4분의 5 다시 집어넣어주면은 값이 너무 지저분하다, 그치? 얼마야? 25야? 양면 4배. 응, 4배. 잘 보면은 완전 제곱식이죠? 아, 마이너스. 그래서 그때 X값 2분의 5. 그게 A. 그때의 Y좌표. 뭐 여기다 넣으면 되겠죠. X 플러스 K니까 2분의 5 플러스 4분의 5. 4분의 15? 그게 답. 알았음? 어때요? 정말 쉽죠. 끝. 얼마니? (2분의 3이겠네) 답은 3번. 자, 이 문제의 마지막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언제 이 상황일 때 최대다 또는 오른쪽 거는 최소다. 이 상황 자체를 기억을 하라고 일부러 풀어보라고 한 거였어. 알았죠? 접하는 상황이어야 된다. 평행하면서. 그거를 이제 너희들이 꼭 이해하셔야 돼요. 알았음? 그리고 두 번째 풀이가 하나가 더 있어. 이제 직선의 방정식 같은 거 배운 사람들. 그거는 뭐냐면 직선 AB라는 직선으로부터 C라는 점의 좌표까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서 삼각형 넓이를 만들어주면은 2차식 됩니다. 그 2차식의 최대 최소를 푸는 방법도 있기는 해. 근데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걸 못 푸는 거거든. 알았죠? 끝! 정리, 기기. 150번 가볼까? 아, 요 문제 별표. 한 3개 박아놔요. 이건데도 마찬가지. 답을 구하려고 이거는 설명을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알았죠? 답을 구하려는 게 아니라 가라는 조건 때문에 사실 준 거기는 해. 나도 마찬가지. 이거 지워도 됨? 지금 쓰는 사람 없는 것 같은데? 다 써준 거죠? 지운다. 자, 얘들아. 가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게? 맞은 사람 손. 아, 아무도 없구나. 가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있잖아. 이거 예전에 내가 초반에 이제 했던 얘기인데 고등부와 중등부의 차이. 고등학교 학교 시험과 중학교 학교 시험의 차이. 가라는 조건을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문제는 던져줄 수 있어요. 왜? 모든 문제들을 다 배워서만 알자가 아니라 너희들이 저거 자체를 읽을 수 있니라는 걸 요구하는 거거든. 물어보는 거거든. 자, 한번 읽어봐. F가 서로 똑같다라는 거는 결국 뭐가 똑같다? F라는 함수에 대한 Y좌표가 똑같다. 근데 누굴 기준으로? 1을 기준으로 가겠다는 얘기야. 근데 하나는 X가 양수 등수는 하나 없다. 마이너스 X고 하나는 X가 플러스 X야. X가 양수로 치면은 1을 기준으로 X만큼 왼쪽으로 갔을 때랑 1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똑같은 Y좌표다. 언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그래서 이거는 1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Y좌표가 어떻다? 동일하다. 언제? X가 혹시 바뀌더라도 똑같다. 즉 X는 1에 대한 대칭성을 얘기하는 거야. 즉 몇 차 함수잖아. 2차 함수니까 대칭축이 1입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방식인 거예요. 간. 알았어? 그래서 너희가 공수2를 배울 때 내가 이거를 진짜 자세하게 모든 경우를 다 설명을 해줄 거고 공수1에서 2차 함수를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그때 가와 같이 해석이 이렇게 되는 녀석 저렇게 되는 녀석들을 싹 다 보여줄 건데
그때 이거보다 더 어려운 녀석이 하나 더 있어. 대칭축이 무엇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조건들 중 이런 녀석이 하나 있는 거야. 이건 이제 너희들이 배웠어 그래서 안다? 아니요. 보자마자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거를 나는 얘기하는 거고, 이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x만큼 갔을 때와 오른쪽으로 x만큼 갔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 y좌표가 똑같다 라고 읽어달라고. 알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나를 보니까 0부터 3까지 축을 포함을 하지. 1이 축인데 0부터 3까지 포함을 하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러면 일단은 가와 나를 섞어주면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해졌죠. 이건 지울게. 그림. 만약에 첫 번째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라면 1이 대칭축인 거 가에서 밝혔고 나에서 0부터 3까지를 보고 있으니까 최대값은 3에서 y좌표 4, 최소값은 1에서 y좌표 0. 또는 만약에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면 그래도 대칭축이 1인 건 변화가 없고 0부터 3까지의 범위를 볼 때 최대값은 1, 축에서 y좌표 4, 최소값은 3에서 y좌표 0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예요. 알았죠? 다. 이것도 어렵지. 얘들아. 이 함수가 1,-1을 지나는 어떤 직선과 무조건 만나세요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품고 있으라는 얘기야. 그래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을 어떻게 긋더라도 항상 만난다는 얘기야. 근데 밑에 건 1,-1 얘가 1,4니까 품고 있지. 위에 거는 1,0을 지나니까 1,-는 바깥에 있지. 이렇게 그어버리면 안 만날 수 있어요. 탈락, 얘가 맞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어렵지. 이런 식으로도 나중에 나옵니다. 이 정도 나오면 학교 시험 킬러 문제야. 그래서 이제 지금 너희들이 당장 100점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기는 하겠지만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시킬 수도 있어를 보여주고 싶어서 일부러 650번은 먼저 고민해보고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숙제 냈던 거예요. 알았죠? 오케이? 지금 저 다라는 조건을 보자마자 너희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저거는 내가 설명했기 때문에 알 거야. 이제는. 저거는 설명 안 듣고 바로 알 수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알았죠? 이제 앞으로는 근데 기억을 해두고 혹시 나오면 맞췄으면 좋겠고. 알았음? 근데 가나는 자주 나올 얘기라서 너희들의 해석을 통해서라도 특히 기억을 해야 된다.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알았지? 오케이? 자, 정리학교에서는 다 정리하시고요. 그럼 답은 생략할게. 이건 꼭지점 이제 1,0 이용해서 식 세우고 3,4 지난다 해서 최고차항 계속 구하면은 fx 완성될 거야. 그러면 이제 답 내는 거는 뭐 문제가 아니니까. 알았죠? 이거는 해석이 문제인 거라서. 651번에서도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자, 조건 하나가 사실 먼저 딱 보자마자 보였어야 돼. 뭐냐면 가라는 조건은 아까도 했었지만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온다. 다른 말로 fx라는 이차 함수는 마이너스 4,0을 지난다. 그냥 지나는 어느 하나의 점을 중계에 달아서 마지막에 미지수 하나 남았을 때 보통 쓰는 작업이고, 지금 너희들이 찾아야 되는 거는 사실 나입니다. 나.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어떤 x를 넣더라도 항상 그 y좌표는 마이너스 1대의 y좌표보다 더 작아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알려줬다? 대칭축이 마이너스 2라는 걸 알려준 거야. 두 번째, 최고차의 계수가 음수라는 것까지는 알려준 거야. 그래야 나머지 y좌표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1대의 y좌표 f-2죠. 그놈보다 밑에 생기고 있으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한 거야. 대칭축 하나, 최고차의 계수의 부호 정도 하나.
알았음?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4, 어디를 지난다? 0을 지난다. 그래서 나라면은 대칭축을 알기 때문에 x축과 만나는 또 다른 점의 좌표를 0으로 잡을 것 같아. 그래서 fx는 최고치의 개수는 몰라요. 근데 x에서 한 번, 마이너스 4에서 한 번, 두 번 x축과 만날 겁니다. 그래서 인수로 x와 x 플러스 4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미수 딱 하나 남았지. a. 그러면 이제 뭐야? 마이너스 4, 0을 넣으면은 a 완성. a 완성이래. a 찾았다. 그 fx 완성. 그러면 그거 보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풀 수 있는 거예요. 끝. 됐음?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석하는 게 일단 첫 번째.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온다. 야, 잠깐만. 근데 마이너스 4 넣으면 0 나온다는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 최고치에서 A 모르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네? 그지? A가 음수라는 것까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을 찾아가는 정도라고 생각하자. 알았지? 근데 여기까지 찾아오는 게 일단 1단계인데 이것만 가지고 봐도 학교 시험에 준필러급 이상이에요. 근데 여기서 요거 무조건 학교 시험 킬러다. 학교가 뭐야? 모의고사에서도 준필러급 이상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그냥 안 해도 굳이 될 것 같기는 해. 안 해도 될 것 같아. 요거까지 지금 너희들한테 설명하고 싶은 거는 아니에요. 알았지? 나중에 이제 방학 때는 요 문제를 다루게 될 거야. 너희들이 fx의 그래프를 보고 gp의 그래프를 겹쳐 그리게 될 거야. 어떻게 그려지냐면 축을 기준으로 간격이 이만큼.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얘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GP. 이걸 그릴 수 있겠음? 아니. 지금 당장은 너희들 힘들 거야. 그래서 지금은 패스하려고요. 그거 그리는 방법은 나중에 다음에 하러 갑시다. 알았지? 그래서 지금은 fx를 만드는 게 목적. 여기까지 했으면은 잘한 거고. 알았음? 오케이? 디귿 할까? 여기까지 거의 푼 사람이 없지. 그 다음에 652번으로 가볼까요? 652번은 이것도 일단 얘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A에서 접한다지. 그 A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그때 2보다 크거나 같고 1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의 최소값은 0이다. 그 말은 얘를 포함을 한다. 그러니까 2와 10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포함을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너희들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야 돼. 결국 합쳐보면 2에서 10까지 얘의 범위인데 아까 그 축을 포함하는 범위인데 쪼갰더니 2에서 6까지와 6에서 10까지로 쪼갰더니 2에서 6까지의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이 똑같대. 제가 도대체 그러면은 2부터 10까지를 이 A를 기준으로 어디로 쪼개야 된다는 얘기일까? 그걸 이제 너희들이 찾아야 돼요. 어떻게? 외워서가 아니라 나한테 배워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이 그림 자체를 만들어 봐야 돼. 오케이? 아이, 진짜. 방법은? 사실 내가 봤을 때 방법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6에서 10까지의 최소값과 2에서 6에서의 최대값은 같다. 끝. 이거밖에 방법이 없지. 그리고 2와 6이 A를 딱 중앙에 두는 것까지는 괜찮아.
A를 기준으로 2와 6이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서 같은 y좌표가 나올 때 2에서 6까지의 최대값과 6에서 10까지의 최대값은 뭐래? 최소값은 똑같다. 이렇게 이제 주면은 두 가지 가능성 정도는 있지. 근데 이거는 뭐 A의 범위 정도라서. 근데 얘는 반드시 6이 좀 올라가야 돼요. 즉 2와 6의 정중앙 어디? 4지. 얘는 4. 얘는 4가 여기. 즉 축은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물론 2보다는 커야 되고요. 같아도 되고요. 끝. 그게 바로 A가 가질 수 있는 범위겠지. 됐나? 여기서는 작다, 여기서는 같다까지. 끝. 그러면 이제 F-1의 최대 최소는 그냥 F-1을 식으로 써봐. 그럼 A에 대한 2차식이 나올 거야. 그걸 가지고 이 범위에서의 최대 최소를 찾아주세요 하면 되지. 다시 뭐라고? F-1을 찾아봐. 저기다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A제곱에 플러스 2A에 플러스 1 될 겁니다. 이 녀석의 최대 최소. A의 범위가 이럴 때. 그럼 이제 또 한 번 더 A에 대한 2차식 그리고 마이너스를 그리고 2부터 4까지 가주면은 4일 때 최대, 2일 때 최소인 거는 확인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야? 25. 여기서 뭐야? 9. 그게 바로 A에 대한 F-1에 대한 최대 최소. 답은 34. 1번. 이렇게 이제 마지막 답이 나오는 건데 그거 말고 요것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프로 풀어 나가세요. 이거는 교육청 기출인데 딱 누가 봐도 고1 모의고사 킬러 문제입니다. 여기까지 더 넘어가는 것 자체가 지금 마지막 좀 킬러 문제급에 해당하는 문제기는 한데 학교 시험에서 못 낼 정도는 아니고 저 정도 해석을 바탕으로 좀 기본적인 답을 구하는 것까지는 학교 시험에 얼마든지 낼 수 있음. 알았음? 그리고 고2, 고3 때는 이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모의고사 킬러 문제 중에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그래프들의 후보 가능성을 찾아서 가의 조건을 가지고 했더니 후보가 한 3개 정도 등장해. 나의 조건을 썼더니 후보 하나가 삭제됐고 다의 조건을 쓰니까 후보 하나 삭제돼서 결국 첫 번째 경우에서밖에 없어. 그래서 첫 번째 경우를 가지고 식을 완성해보자. 이런 흐름으로는 수투에서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로 치면은 수능으로 치면은 한 대략 이게 13, 14, 15분이 킬러고 21, 22, 23이 킬러고 지금 현재 기준이다. 너네 거 말고. 너네는 다를 거야 번호. 지금은 선택 과목. 이제 선택 과목 28번, 29번, 30번 요 세 개가 킬러거든. 이제 공통 과목으로 치면은 제가 말한 저 주어진 조건으로 그래프 후보 찾으세요라는 문제는 100% 15, 23번에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도 나올 수 있고 미적분이니까. 근데 지금 너희들은 이제 교육과정이 공통 과목만 나오고 수능 범위에 빠졌잖아. 선택 과목이. 그래서 너희들은 옛날 것처럼 1번부터 21번까지 아마 22번부터 30번까지 다시 바뀔 텐데 그때 킬러는 19, 20, 21 28, 29, 30으로 간다면 이제 다 공통 과목이니까 여기 두 문제 중 하나에 100% 제가 나올 거야. 뭐 주어진 조건으로 그래프 후보를 찾아서 조건들을 이용해서 후보 하나 삭제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 무조건 나올 거라서 이것도 역시 한번 고민해 보세요 라는 의미로 낸 거예요. 알았죠? 656 가자. 어휴 진짜 어렵지? 이 참수는 아까 너가 얘기했나? 시은이가? 정수기 앞에서 이 참수는 어려워요. 이 참수는 함수에 대한 해석이고 그래프에 대한 해석이라서 어렵게 내려면 여기까지 낼 수 있어를 보여주고 싶었어. 지워도 되나? 오케이? 지금 당장 이거 맞추세요? 아닙니다 절대로. 특히 저기 처음 하는 친구 누구였지? 윤지였나? 겁먹지 마세요. 지금 너만 모르는 게 아니라요. 지금 앞에서 보면 있잖아. 다 몰라 지금. 아무도 몰라. 슈발 이걸 왜 하고 있어? 약간 이런 애들 많아 지금. 알았죠? 쫄지 마세요. 자 마지막 PQCR의 넓이의 최대 최소를 구하셔요. 아까 앞에 그
이런 문제 설명하면서 내가 사실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뒤에 있을 것 같아서 뺀 문제가 이거 말고 다른 문제들 있지. 뭐 청바지의 한 개의 가격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문제도 있었고 뭐 꽃밭의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그때도 위에 거랑 똑같아. 결국 너희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최대 최소를 구하고자 하는 녀석의 식을 어떻게든 써봐. 그러면은 무조건 제가 뭐로 나와 있을 거다. 알아서 너희들이 잡은 미지수에 대한 2차식이 만들어져 있을 거야. 그럼 너희들은 두 가지만 찾으면 돼. 넓이에 대한 식 하나, 범위 하나. 자, 미지수를 잡아보자. 어디를 미지수로 어떻게 잡을까? 일단 이 길이 6 나와 있고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나와 있대요. 누가 봐도 닮은 것까지는 알겠나? 그럼 미지수로 하나 잡아보자. 뭐 잡을까? 제일 심플한 길이. 1대 1대 루트 1을 생각하면 얘를 A라고 또는 X라고 잡는 게 가장 간편하겠지. 얘도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얘도 A. 그럼 얘는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A. 그러면 요 길이 나오죠. 6 마이너스 루트 2A. 그 녀석을 루트 2배한 얘. 6 루트 2 마이너스 2A. 그러면 얘는 전체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요거 길이가 6 루트이니까 6 루트 2에서 A를 뺀 거. 요만큼의 길이. 그럼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기 위한 재료 다 나왔지. 넓이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전개해보면 A에 대한 2차식. 분수 나오니까 2분의 1은 괜히 전개하지 말고 그 뒤에 것만. 그럼 이 녀석의 최대 최소다. 그럼 뭐 하러 가자? 축 찾으러 가야지. A는 2루트 2를 기준으로 이렇게 최고초행의 수, 음수. 그럼 당연히 이런 도형은 꼭지점에서 최대가 나오겠지만 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범위를 잡아보자. 길이로 갔네. 모든 길이들이 다 양수.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똑같지? 모든 길이들이 다 양수. 그러면 A의 범위는 0보다 크고 3루트 2보다 작아요. 범위 표현되죠? 포함하죠? 그래서 축에서 최대겠네. 2루트 2 대입하면은 답. 끝. 계산은 생략. 알았음? 됐음? 너무 잘 따라와가지고 2차 함수에서도 C 단계를 좀 많이 냈는데 괜히 낸 것 같다. 한 두 문제 뺄 걸 그랬다. 갑자기 공수원 못하겠다 이러고 있는 표정인데 지금. 참고로 요거는 교과서에도 있다. 교과서에 이제 발전 문제 있다. 와우! 녹화 또 안 했어. 이렇게 하면 됩니다. 710번 풀어주세요. 솔직히 아직 아니에요. 아직 2분 남았어요. 자, 710번 가보자. 지금 인수분해 해야 된다고 했지. x 3승 마이너스 1 플러스 2k x. 그 다음에 플러스 2k는 0. 중근을 갖든 뭐 한 세 실근을 갖든 뭘 하든 상관없이 일단 3차 방정식에 대한 얘기 나왔으면 뭐부터? 무조건 인수분해부터. 자, 인수분해 안 되는 고차 방정식은 없나요? 네, 없습니다. 고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수2 때 배워. 너희들로 치면 미적분 1. 그래서 수상에서 나오는 공수 1에서 나오는 고차 방정식은 무조건 다 인수분해 됩니다. 너희들이 못 찾은 거지. 자, 공통에서 뭔가 특별하게 묶을 녀석이 있어? 모든 항에 다 똑같이 곱해진 녀석? 없죠. 공식을 쓰자니 K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세 번째, 치환할 녀석이 보이는 것도 아니야. 물론 저기서 치환할게 저 보이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은 찾는 사람들은 땡큐. 못 찾는 경우가 훨씬 많을 거고. 그래서 이거는 뭐야? 누가 봐도 인수정리. 개수가 대칭형은 아니잖아. 그러면 인수정리라는 게 뭐야? 넣어서 0 되는 걸 찾아보세요. 이때 K 때문에 안 되는데요가 아니라 K가 힌트지. K를 없애려고 해봐. 무조건 X 1밖에 없지 않아? 가끔씩 X에 K 넣어서 사라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특이한 경우고 1 넣어주면 1 빼기 1 빼기 2K 더하기 2K 0 됩니다. 그래서 0 된 거 확인하고 조립제법 썼어야 돼.
1로. 되잖아.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아니 3차 방정식은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사실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여기까지는 못 왔네. 자, 그럼 이 이후에는 어떻게 푼다? 앞에서 실근 하나 찾았지. 무슨 근? 1이라는 실근 하나 찾았지. 근데 이 문제가 뭐야? 중근을 가지세요지. 중근을 가지려면 여기서 판별식만 쓰는 애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틀립니다. 얘가 중근을 가져도 되지. 근데 중근이라는 게 있잖아. 그냥 말 그대로 중복되는 근이란 얘기거든. 3차 방정식 근이 3개가 존재합니다. 여기 1 하나 찾아놨어. 그지? 여기에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나올 거야. 근데 중근이라는 거는 얘네가 중복되는 근이라서, 즉 판별식 0이라서도 맞지만 여기서는 다른 근인데 얘가 나쁠 수도 있잖아. 뭔 말 아니? 그래서 1번 판별식 0입니다. 맞아요. 그렇게 구한 K 하나와 두 번째 여기에서 1이 나온다. 즉 대입하면 성립한다. 1 하나 더 나와야 돼. 그거 설명하고 싶었던 건데 이런 인수분해를 못해서 질문할 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다시 한번 위에서 구한 근은 여기에 근 하나, 여기에 근 하나, 여기에 근 하나인데 이게 중근이다라는 게 1번 풀이고 이게 중근일 수도 있다가 2번 풀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거 하나 설명하고 싶었고요. 근거 계수관계는 다음에 해야겠다. 맞지? 그래서 K는 마이너스 8분의 1을 하나 더. 답은 8분의 7입니다. 알았음? 오케이? 자, 어차피 우리가 화토지. 이제 뭐 당장 다음 주 화요일이죠. 오늘 숙제 유형 9번까지 안 할게요. 유형 6번까지. 그러니까 713번까지. 아, 파격적이다. 그지? 713번까지가 숙제입니다. 근각 계수관계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케이? 끝.